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즉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즐거운 활동으로서 창조적 가치를 갖는 레크리에이션의 영역과 또 그 활동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요, 총 보시면 지적,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예능적, 관광적, 그리고 영적 이렇게 6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독서, 서예, 퍼즐 맞추기, 탐구, 수집, 창작 활동, 그리고 문답풀이, 퀴즈, 그리고 신앙송이죠. 옆에다 신앙송, 연설, 웅변, 네, 채집, 보드게임, 그 정보 시사 채널 시청, 이런 것들, 창작에, 그리고 회화, 말하기겠죠? 그리고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적 레크리에이션의 창조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적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면 어떠한 생산적인 그리고 어떠한 이득, 이로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IQ가 높아지겠죠. 여러분, IQ가 뭐죠? IQ라는 것은 지능 지수가 높아진다. IQ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능에는 예를 들자면 뭐,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사고력, 창의력도 있겠고, 암기력도 있겠고, 뭐 추론,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 어떤 판단 능력,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있겠죠. 이런 그 지적 능력을 올린다.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창조적 그 목적, 그 가치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겠죠. 또 어르신들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이들은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해서 지성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인. 그리고 또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정보력을 가질 수가 있다. 다음 보시면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등산, 트레킹, 골프, 수영, 스쿠버 다이빙, 게이트볼, 구기, 수상 스포츠, 승마, 익스트림 스포츠, 스키, 보드, 스카이다이빙, 웨이트 트레이닝, 크로스핏, 댄스 스포츠, 격투기, 마운틴 클라이밍, 요가 등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 창조적 가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할 나위 없이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체력을 향상시킨다. 질병을 예방한다. 또 뿐만 아니라 치유를 한다. 관절염 환자가 물론 우리가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지만 그죠? 관절염 환자가 관절염을 치유할 목적으로 의사가 운동 처방을 내려줬어요. 수영을 하세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면 이것은 관절염의 그 치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 효과가 있겠죠. 노화 예방 운동하면 네, 확실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발육 발달을 돕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기에는 회식도 있고요. 그죠? MT, 각종 소셜 게임, 동호회, 동아리 활동, 뭐 NGO 활동, 그다음 지역사회가 되겠죠? 지역사회 활동. 여기 회자가 빠졌네요. 회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각종 파티, 축제, 사회복지사업, 캠핑, 여러분 SNS, 이 사회 관계망, 이 서비스 활동, 그리고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SNS 활동들 또는 또 뭐 메신저를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 사회성을 함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성,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만나는 대면 모임도 있지만 네, 오늘날 이제 비대면 모임, 뭐 화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 것, 회의도 하고요. 화상으로 회의나 모임을 갖는 것 또한 요즘 또 인기가 있죠. 그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친목, 이것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또 어떤 사회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우리 지역 사회 또는 국가의 공익에 이바지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예능적 레크리에이션 보시면 이것은요, 여러분 일단 예능이 뭔지 예술적 능력이겠죠. 자, 예술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술의 정의.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모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뭘까? 네. 예술은 여러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제 감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이에요. 한자어로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고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다시, 아름다운 것은 예술이고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거 예술이고요. 추해. 저 그림은 추해. 혐오스러워. 이러면 그것은 예술이 아닌 게 되겠죠.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 아름다움, 이것을 신미감,
신미감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 이것이 예술작품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신미감을 체험하게 되겠죠. 신미감을 체험하게 되겠죠. 예술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되겠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예술가가 아니라면 감상하는 입장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그 종류에는 수예, 공작, 미술, 디자인, 음악, 연극, 영화, 재봉, 사진, 무용도 예술이죠. 그리고 문학, 시, 소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창조적 가치에는 감성 개발. 우리 아까 지적 레크리에이션 있잖아요. 지적 레크리에이션은 지성을 개발한다고 했죠. 지성. 하지만 이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은 감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감 그리고 이 신미감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능 수업이 있었잖아요. 미술, 음악, 사진, 문학 이런 수업들 혹은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예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 즉 우리가 EQ라고 하잖아요. EQ를 향상시킨다. 감성의 인간이 된다. 감성, 어떤 감성이에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공감.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또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 이제 소시오패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 능력,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기쁨, 희노, 락, 슬픔, 즐거움, 고통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이런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예능, 즉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또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능감, 신비감 고취.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름답지만 미술을 배우지 못한 보통의 내가 그린 그림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 아름답게 조각을 하는 방법, 또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방법, 또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능 활동을 통해서 화가의 아름다운 작품을, 또 무용수의 아름다운 춤을, 또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즉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즉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악에 대해서 모른다면 악기 소리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춤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유명한 그 세계적인 발레 공연단의 발레도 나에게는 지루할 뿐이에요. 알쏭달쏭하기만 하고요.
내가 그림을 모른다면 제 아무리 유명한 화가의 이제 그림도 나에겐 어떠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것과 똑같죠. 우리의 심미 의식이 높아져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되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네, 보시면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이트 시잉. 관광에는 뭐 여러 가지 명승지, 뭐 고적지, 유적지를 관광하고 뭐 순례하고 탐사하고, 그리고 흔히 여행, 뭐 답사, 지리탐사, 유적지, 단풍놀이, 벚꽃놀이 가는 것, 또 배낭여행, 크루즈 여행, 탐험, 오지 여행 등등 많이 있어요. 휴양, 이것도 속하겠고요. 자, 우리가 관광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창조적 가치가 있을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이걸 이제 휴양이라 그러겠죠. 그리고 이완, 또 대자연감을 느끼고 싶다. 네. 그리고 직접 경험을 쌓고요. 그리고 또 견문을 넓히고 싶다. 견문. 그래서 우리는 관광, 여행을 갑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이죠. 영적 레크리에이션. 이것은요, 우리가 건강의 정의에서 알아봤잖아요. 건강이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영어로는 이제 스피리트라는 말을 쓰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영적 건강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을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아주 광의의 이 넓은 의미로 정의를 했을 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을 영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경전 읽기, 기도, 불공 드리기, 예배, 미사, 묵상, 명상, 관상, 참선, 각종 종교 제례 의식, 굿, 또 심신수련, 또 뭐 도를 닦는다든지 명상 수련,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적 가치는 당연히 영성 개발이죠. 영성. 네. 우리의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의식을 경험하고 심신합의를 경험하고 절대자아를 느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초월적 자아를 느끼고 또 우주심과 하나 되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해졌다라고 아무도 자부할 수 없는, 그럼 일단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죠? 위인이라고 부르고, 예, 뭐 이렇게 부르겠죠. 흔히 이제 성인분들, 위인, 예, 성인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등등, 또 뭐 다른 종교에서 또 그 종교 이제 종교에서 칭송하는 그런 성인분들도 또 있고,
또 마치 성인과 같은 분들도 있죠. 뭐 마더 데레사, 또 네, 여러 우리가 성인으로 존경하는 간디라든지 뭐 또 김구 선생, 뭐 하여튼 이렇게 성인으로 참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 또는 성인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도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영적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대답. 이거 너무 어렵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해답? 또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그 궁금함, 이것을 영적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 네, 예, 악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단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화, 안정, 자아 성찰,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 이런 것들도 뭐 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네,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보시면 강아지를 찾고 있어요. 강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여기 있네요. 여기. 예. 근데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못 찾고 있어요. 왜요? 왜요? 어떤 분들은 너무 뚱뚱해서라고 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강아지가 어디 음, 어디 멀리 잃어버려서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변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주변. 강아지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어요. 당신이 찾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강아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죠? 또는 뭐, 구체적으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고 싶어요. 네. 뭐, 기타, 내가 원하는 거, 그 있어요. 그것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요. 바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이제 이 수업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네, 졸리시면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은, 네, 무엇이 보이나요? 자, 무엇이 보이나요? 네, 천사가 보인다. 여기 천사가 보이네요. 어떤 사람은 악마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두 개가 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다 보여요 얘기를 해요. 어머. 자, 여러분 같은 그림을 보고 천사를 보는 사람, 즉 이 그림의 흰색을 본 사람, 그리고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 검정색인 악마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그림이죠.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선을 보든, 자, 이 선이라는 것은 바른 면, 선 또는 밝음, 또 행복, 또 뭐 평화, 어떤 긍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긍정적인 것과 또 여기 악마, 악, 어두움, 불행, 뭐 전쟁 같은 뭐 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은 긍정적인 것과 즉 선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 어두움,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악, 어둡고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네, 하얀색, 밝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가와 관련된 유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가, 그리고 놀이, 또 레크리에이션, 또 게임, 스포츠, 뭐 이런 용어와 그리고 여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념이란 무엇인가? 개념이란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따라서 동양 사람, 그리고 서양 사람, 그리고 옛날 사람, 그리고 현대인의 그 관점이 다르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도 다 다른 거예요. 개념은 또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개인의 철학적,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히스토리, 경험에 따라 다르죠. 따라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용어에 그 혼란을 초래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여가와 관련된 4가지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놀이라는 것을 살펴볼까요? 놀이. 여러분, 놀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란 네, 영어로 플레이죠. 놀이란 무엇일까요? 왠지 무언가 재미있고 하지만 어떤 구속감이나 의무감, 뭐 압박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죠. 즐겁고 자유로운 것,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놀이는 영어로 play, 우리는 왜 놀까요? Why? 네, 우리는 왜 놀까요? 네, 우리는 놀아요. 뭐 때문에? Play for fun. 즐거움이에요. 놀이의 본질은 즐거움이에요. 놀이의 본질은 즐거움. 네, play for fun. 즐겁지 않다면 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즐겁지 않은데도 노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일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세요. 놀이는 논다라 그래요. 그것은 어린이의 것, 어린이의 놀이를 생각하면 돼요. 자유롭고 그리고 본질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놀이와 비슷한 개념인 여가는 어른의 것이죠.
어린이가 여가를 향유한다, 선용한다 이런 말은 어색해요. 여가는 어른의 것이고 즐긴다 라고 얘기하며 놀이와의 차이점은 놀이보다는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놀이인 거죠. 네, 이 놀이보다 leisure, 여가는 제도화된 활동이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놀이학자 호에징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이는 역사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기초가 되었지. 따라서 놀이는 문화보다 선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즉, 놀이가 있었고 놀이 속에서 놀이가 문화의 모체이다. 문화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이징가에 대해서 여러분, 호이징가 호모 루덴스라는 저서에서, 이것은 우리말로 놀이하는 인간이죠. 놀이하는 인간,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놀이하는 인간, 호이징가는 이 저서에서 문화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언어나 사고방식, 상징 형식 또는 권력 관계를 통해 문화를 이제 이해하고자 이제 했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나 호이징가는 1872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어요. 호이징가는 문화를 놀이와 관련지었어요. 문화는 호이징가에 의하면요, 놀이에서 나왔다. 놀이를 통해 그리고 지탱돼요. 법률, 철학, 예술, 학문, 정치, 이 모든 것이 놀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놀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놀이에서. 따라서 놀이는 문화의 뿌리이고요. 문화를 지탱하는 젖줄이에요. 놀이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행동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놉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죠. 일이죠. 놀이는 자유 그 자체예요. 자유는 곧 문화의 원천이자 힘인 거예요. 두 번째, 놀이는 일상적 삶, 이런 삶과는 구별돼요. 놀이는 삶을 꾸며주고 보충해줘요. 셋째, 놀이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죠.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다, 이렇게 봤어요. 호이징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문화는 자유에 근거하되 한계가 있고 규칙을 따라 놀이할 때, 그러니까 놀이에 어떤 이 질서, 다른 말로 규칙, 또 이것이 제도화될 때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규칙을 따라 공정하게 게임을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페어플레이의 정신이죠. 자, 놀이는 원래 이제 넓은 의미에서 원래는 아주 자유롭고 본질적인 그런 활동인데, 여기에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놀 때, 규칙을 따르고 또 규칙을 따라서 페어플레이를 할 때 이것을 또 게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페어플레이는 자제력과 극기, 상호 간의 신뢰를 요구해요. 이제 그렇다면 이 게임은 또 놀이를 모체로 놀이에서 탄생하는 거죠. 게임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전 호모 루덴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자, 제가 일단 이 놀이에 여러분 뭐가 생기면 놀이가 제도화되면, 즉
놀이의 질서. 다른 말로 이제 규칙이 생겨서 정착하는 거죠. 이것을 제도화라고도, 제도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놀이의 규칙이 생기면 우리는 그 놀이를, 즉 다시 정리할게요. 규칙이 있는 놀이를 게임이라고 부른다. 중요해요. 이것을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란 규칙이 있는 놀이이다. 규칙이 있는 놀이이다. 정리가 됐죠? 바멜이라는 학자가 게임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게임은 놀이를 모체로 하고 놀이에서 탄생을 했어요. 여기에는 놀이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규칙에 의해서 놀이를 하면 경쟁이 가능한 거죠. 규칙에 의해서 놀이를 하면 경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놀이의 핵심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페어플레이를 뜻하는 거고, 페어플레이에 의해서 경쟁을 하면 승자와 또 패자가 나오는 거죠. 게임의 특성을 정리해보면요. 게임의 특성, 첫 번째,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호간 경쟁을 한다. 네, 경쟁. 게임의 특성, 두 번째, 상호간에 약속된 규칙을 따른다. 규칙. 이렇게 경쟁과 규칙이 있는 놀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게임이라고 한다. 경쟁과 규칙이 있는 놀이를 게임이라고 한다. 세 번째, 경쟁의 결과는 기술과 운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농구에서 이기려면 농구를 트레이닝에 의해서 그 기술이 좋은 팀이 농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 그리고요, 운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운. 실력이 거의 비슷한 A팀과 B팀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 기술이 비슷비슷하다면 운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그날의 운. 또는 어떤 게임은요,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임도 있어요. 어떤 게임은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임도 있는데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이외에 장소, 장비, 그리고 시간, 관중, 즐거움, 매속성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놀이에 규칙이 생기면 그것을 게임이라고 한다고 했죠. 놀이에 규칙이 생기면 그것을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볼게요. 놀이에 이제 규칙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규칙에 의해서 놀이를 할 때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죠. 규칙에 의해서 놀이를 해요. 그리고 페어플레이하게 경쟁할 때 이 이제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을 다시 이해를 하면 게임에는 규칙과 경쟁이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할 때 페어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의 속성은
규칙과 경쟁이다. 즉, 규칙과 경쟁은 게임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 게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카유아. 네, 카유아라는 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죠. 카유아라고 읽으면 돼요. 카유아의 게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카유아의 게임론에는 경쟁이 있고요. 행운이 있고요. 모방이 있고요. 현기가 있어요. 현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 경쟁은 아곤이라고 해요. 아곤. 네. 프랑스의 철학자 카유아, 로제 카유자예요. 자, 경쟁. 아곤. 네. AGON. 라틴어 아곤. 경쟁. 우리말로 경쟁.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 또는 집단이 상대방을 무찌르려고 할 때의 그 경쟁 개념이에요. 경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임 유형이며 축구나 당구 등의 스포츠들이 아곤 유형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바둑도 있고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우리가 흔히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것들, 격투기, 육상, 구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거, 토너먼트죠. 리그 이런 것들이 경쟁적 요소가 강한 게임이다. 카이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쟁에서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기 다른 기술을 지닌 플레이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세움으로써 공정을 기한다. 포인트는 플레이어 각각이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취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카이와의 게임론에 의하면. 다음 두 번째, 행운적 요소. 행운이란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운이라고 해요. 운. FOR fortune 영어로 fortune. 운. 라틴어로 주사위를 뜻하는 이 아레아. 이것이 게임의 두 번째 속성이다. 자, 운은 뭡니까? 운? 쉽게 말해서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것이 운이죠.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룰렛을 돌리거나 복권을 긁는 것과 같은 것이 이러한 것이 바로 아레아 유형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카이와는 아레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변화의 불공정성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변덕스러움이 게임의 투교한 매력이 되지. 그저 희망과 전율 속에서 기다리며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거지. 여러분, 로또 또 복권 이런 것들을 긁으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미미크리. 미미크리란 역할 그리고 흉내 이런 뜻이 있어요. 역할, 흉내의 개념이에요. 상상의 세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과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거나 흉내를 내요. 어린이가 팔을 뻗어 비행기 흉내를 내거나 어른들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미미크리 유형의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와는 미미크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상상이 가미된 세계를 보여주지. 상상 속 환경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환상의 캐릭터 자체가 되어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지. 개인의 그 개성은 잠시 잊고 다른 개성으로 가장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상적인 실체를 흉내내고요. 역할을 해요. 타인을 흉내내거나 타인의 위치에서 뭐 엄마 아빠 놀이, 뭐 병원 놀이, 전쟁 놀이 행위하는 거죠. 타자로부터 자기화에 있어서 타자로부터의 자기화에 있어서 연기, 연출, 창안력, 변장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면무도회, 연극, 영화, 소꿉놀이, 캐릭터 놀이, 코스프레, 아바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현기적 요소가 있죠. 현기적 요소, 일링크스라고 그래요. 일링크스, 다른 말로 스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순간적으로 안정적인 그 지각 상태를 파괴하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혼란을 가하려 하는 개념으로 쉽게 얘기해 스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스카이다이빙 등이 이러한 놀이에 속해요. 어린 아이가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일링크스의 한 유형이에요. 카이와는 일링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렷한 마음 상태에서 육감적인 공포를 가하는 활동이라. 이는 무질서와 파괴에 대한 열망, 평소에 짓눌려 있던 욕구와 연결되어 있지.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경쟁, 그리고 행운, 그리고 모방, 그리고 현기,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요거 일링크스라고 해요. 일링크스 이렇게 읽어요. 경쟁이란 무엇이라고요? 서로 경쟁을 한다. 네, 우세를 겨루는 거예요. 여기엔 체력, 인내력, 기술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어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쟁적 요소가 강한 그 게임의 예,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행운. 이것은 기회, 우연한 결과, 뜻밖의 행운. 그래서 행운으로, 운으로 기회를 맞이하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쟁이 있는, 자, 경쟁에도 이 행운적 요소가 작용을 하죠. 하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행운적 요소가 강한 놀이들이 있죠. 사행성 놀이라고 하죠. 사행성 놀이, 복권, 경품, 노름, 주사위 놀이, 윷놀이, 여기에는 기술과 훈련이 배제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방적 요소가 있죠. 그 예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현기적 요소, 어지러움, 아찔아찔함, 흥분과 전율, 나아가서 쾌감, 경련, 발작, 공포, 혼돈 상태까지도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노미적, 우리 배웠죠. 아노미적 여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아노미적 여가. 예를 들어서 무당춤, 우리 좋아하는 그네 타기, 시소. 우리 그 놀이터에 가면 이 일링크스를 자극하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토바이 폭주, 스키, 보드, 서핑,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약물이나 마약에 중독됐을 때 느끼는 그 아찔아찔한 쾌감, 혼돈 상태, 이러한 것도 현기적 요소가 강한 이제 이 게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뭐 비행기 놀이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뱅뱅 돌려주면 어린아이가 깔깔깔깔 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이 현기적 요소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좋아해요. 동물들도 네, 눈이 오면 깡총깡총 뛰고 또 미끄러지고 이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가 활동으로 혹시 놀이기구 타러 많이 다니죠. 그죠?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뭐 서울랜드, 디즈니랜드를 가요. 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이 기구 이 에버랜드에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보세요. 죄다 현기적 요소가 강한 시설들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그죠? 뭐 그리고 이 스릴이 강한, 즉 어지럽고 아찔아찔하고 흥분되고 전율이 강한 놀이기구일수록 더 인기가 있어요. 막 2시간씩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서부터 우리의 일종의 놀이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 그럴까요? 이 일링크스를 추구하는 것. 네. 그리고 네. 이 이제 일링크스의 어떤 극단적인 그 형태가 이제 공포 체험. 그죠? 그리고 정말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보통 사람은 정말 너무 아찔아찔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링크스를 추구하죠. 이제 번지 점프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이와의 이 게임론으로 우리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정리했죠? 놀이 그리고 게임. 네, 놀이와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놀이 그리고 이 게임 레크리에이션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